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 하루 시작합니다. 참 하루 빨리 오죠. 하루하루가 휙휙 지나가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또 한번 우리 월요일 활기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이 즐거워야 하는데 대부분 직장인들은 월요일이 괴롭다고 합니다. 왜 괴로울까? 좀 괴롭고 답답하고 좀 막막하죠. 또 아침부터 출근하려면은 직장인들 참 힘들어.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도 할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또 지하철 타는 분들은 지옥철 운전하는 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그 차가 밀리는 상황에서도 일을 해야 한다니까 참 힘들죠. 힘들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참 먹고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처자식 있는 분들은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하고 있고, 또 나중에 자기 노후를 위해서 또 미리미리 이렇게 벌어놔야지 좀 편해지지 않을까, 좀 덜 고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어, 오늘 하루도 이렇게 무단히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좀 많다는 겁니다. 다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는 저는 오리라 봅니다.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어요. 절대 뭐 주눅들지 말고 하던 대로 꾸준하게 한번 잘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는 그날까지 철회장과 함께 가는 겁니다.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축복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무심코 들은 그 비난의 말 한마디가 잠 못 이루게 하더라고요. 그 정담아 들려주는 그 축복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좀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주의한 그 말 한마디가 또 파괴의 씨가 돼가지고 절망의 기름을 붓고 있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이제 소망의 뿌리가 되어가지고 열정의 불씨를 당기는 거예요. 따라서 진실한 말 한마디가 불신의 어두움을 가두어 가고요. 또 위로의 말 한마디가 상한 마음 아물게 합니다. 전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평생 후회하는 삶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말 한마디는 이 마음에서 태어나 가지고 마음에서 씨를 또 뿌리고 생활에서 열매를 맺어요. 짧은 말 한마디가 긴 인생을 만들고요. 말 한마디에 마음은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지만은 이 긴 인생이 짧은 말 한마디에 그 철조망에 갇혀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과 축복의 말을 항상 저는 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또 쌓이고 하다 보면 또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여러분들을 아주 좋은 쪽으로 희망, 긍정, 하여튼 그쪽으로 성장 잘하면 좋아요, 여러분. 뭐 희망 고문 당하는데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나중에 보시라니까.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더 커질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좀 조급하게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는 맙시다. 원시안적으로 봐야 하나? 하여튼 멀리 보자는 거예요, 멀리. 멀리 봐요. 어차피 인생은 장기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삼성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2월 1일 날 그 열릴 그 언팩에서 갤럭시 S23 시리즈하고 완전 함께 그 프리미엄 노트북 갤럭시북 3 라인업을 공개를 합니다. 벌써 2월 1일이네요. 보면은 이미 북미에서는 갤럭시 S23하고 갤럭시북 3의 그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갤럭시북 3하고 그 초대형 그 북3의 초대형 그 초경량 울트라 모델, 초대형 초경량 울트라 모델까지 추가를 했다고 하는데 글로벌 프리미엄 노트북 시장 공략에 이제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이 사진에 보이는 게 갤럭시북 3 울트라 유출샷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삼성은 미국 공식 온라인몰인 그 삼성닷컴에서 신형 갤럭시 스마트폰 그리고 갤럭시북 사전 예약을 받고 있어요. 별도의 비용은 없고요.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을 하면은 그 출시 시점에 $50의 그 적립금과 함께 예약을 안내해주는 예약의 예약 형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삼성닷컴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럴 때 한번 사야지 언제 사겠습니까? 업계에서는 그 삼성이 그 스마트폰과 함께 갤럭시북도 예약 대상에 올린 점에 주목을 하는데 그간의 삼성전자는 신형 갤럭시북 공개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예약으로 그 언팩에서 갤럭시 S23하고 갤럭시북 3를 동시에 공개한다는 점이 공식화됐어요. 동시 공개. 전년보다 한 달가량 공개하고 출시 시점도 앞당겨졌는데 삼성은 지난해 갤럭시 북2 프로죠. 갤럭시북 2 프로는 2월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2에서 선보였습니다. 보다 빠르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 그런 관측이 따르는데 실제 삼성은 2021년 기존에 그 아티브, 플렉스 등으로 해가지고 파편화되어 있는 그 프리미엄 노트북 브랜드를 갤럭시북으로 이제 통합을 했고 시장 공략에 심혈을 이제 기울여 온 거죠. 이번에 선보일 갤럭시북 3 시리즈는 그 인텔이 CES 2023에서 공개한 최신 13세대 모바일 CPU가 적용될 거라고 하는데 또 최대 크기인 15.6인치 처음으로 울트라 모델명을 붙일 거라는 그런 관측도 있어요. 그래서 갤럭시 스마트폰하고 명칭을 통합해 가지고 브랜드 통일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리고 또 최상위 그 제품인 울트라에는 엔비디아 노트북 전용 그 그래픽 처리 장치도 탑재돼 가지고 프리미엄 노트북에 걸맞는 그런 성능을 선보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 특수 종료로 올해 침체가 예상되는 글로벌 노트북 시장에서 삼성이 이 노트북에 집중하는 이유는 갤럭시 생태계 강화에 있어요. 스마트폰, 이어폰, 스마트워치에 노트북을 더해가지고 이 모바일 기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사 애플이 맥북의 강력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노트북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발로이기도 한데 일단은 그 애플은 모바일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강력한 그 락인 효과로 그 높은 소비자 충성도를 이끌어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생태계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가장 크게 밀리는 품목이 노트북인 만큼 이 관련 시장에서는 입지 확대가 좀 필수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트북 시장 확실하게 잡아야 돼. 앞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울트라 한번 보시길 바라요. 제가 봐도 참 끌리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주요 정보통신 기술 업체 가운데 이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에 비교적 잘 대처하는 기업 중 하나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인권 침해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지 인권 관리 15일 날 보니까 국제 비영리 기구인 노더체인에서 글로벌 주요 ICT 상장 기업 60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022년 공급망 인권 관리를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 보니까 삼성전자가 100점 만점에 46점을 받았어. 46점을 받아가지고 HP하고 공동 5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HP가 공동 5위에 올랐다. 이렇게 기업의 상품 공급 과정을 감시하는데 노더체인은 그 UN 기업과 인권의 그 이행 지침에 기반을 해가지고 뭐 지배 구조, 위험성 평가, 구매 관행, 근로자 의견 청취 등 7개 그 항목을 평가해서 경련으로 발표하네요. 노더체인은 삼성전자가 아시아 기반 회사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다만 2020년 순위 그 2위와 비교하니까 3계단 내려왔고 삼성은 앞서서 2016년 7위, 2018년 6위, 2020년에는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에 이어서 2위까지 올랐어요. 휴렛패커드 쪽이 63점으로 1위 차지를 차지했고 인텔이 60점, 시스코 55점, 애플이 52점이었나봐요. 삼성은 뭐 세부 항목별로 보니까 지배구조가 75점, 뭐 위험성 평가 46점, 채용 43, 대처가 40점, 근로자 의견 청취 38점, 모니터링 35점, 구매 관행 25점 등을 받았습니다. 점수 작네, 이 구매 관행이. 삼성은 2020년부터 채용과 근로자 의견 청취 등의 주제를 개선해가지고 공급망 내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채용 수수료 방지에 대한 그런 추가 정보를 공개하고요. 고충 처리 한라인 평가에
공급업체 근로자를 참여시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흥미로운 그런 또 조사 결과라서 여러분들께 잠시 설명하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CES 2023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일단은 우리 이영희 사장, 여자분 같은데 글로벌 마케팅 실장이 언급이 있었어. 사람들의 염려와 실망도 있었지만은 우리 의도대로 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기술 발전을 뽐내는 혁신 제품, 이전에 없었던 그런 신제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답이야. 비판의 답이 이런 염려와 실망도 있지만 우리 의도대로 된 것 같다. 이렇게 글로벌 의사들이 앞다투어서 혁신 기술을 뽐내는 CES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삼성전자가 이상히 여유로운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장이 그 다음 답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장은 그 신제품을 잘 숨겨두고 연결 기반의 새로운 경험을 표현하려고 애썼다고 말했고, 삼성전자가 제품 그 자체가 아닌 그 초연결이라는 그런 비전에 집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삼성은 이미 그 기기 제조사를 넘어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테크 기업으로 이제 진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그리는 넥스트 스텝의 그 핵심은 초연결이야. 초연결. 글로벌 1위 제조사로서 이미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계획이겠죠. 삼성전자의 그 초연결 그 비전 강조는 스마트싱스 대중화 원년을 선언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스마트싱스는 삼성의 그 홈 애플리케이션으로 초연결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플랫폼인데, 한종희 그 부회장은 사용자가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만의 맞춤형 솔루션이 그 제공되는 캄테크를 구현하고요. 그 통합된 연결 경험으로 개념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렇게 기기 1위에 이어서 자사 플랫폼인 스마트싱스가 타사 플랫폼보다 월등하다는 자신감이 전제된 그 삼성전자에게는 기기가 아닌 연결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한 행보라고 하겠죠. 이렇게 기기 간 연결을 구현하기 위한 그 핵심 허브인 TV를 예를 든다면은, 삼성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금액 기준 글로벌 TV 시장이죠. 점유율은 30.2%였고, 4분기 기준은 발표 전이지만 이대로라면 한 17연속 1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상현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그 담당 부서장이 기기가 너무 많이 쏟아 나왔다. 삼성은 넘버원 기기 제조사로서 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걸 잘 연결시켜 묶어주는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고 이제 언급을 해요. 그리고 한 부회장이 삼성의 주력 가전 브랜드인 그 비스포크가 갖출 올해의 핵심 가치 3가지를 디자인하고 지속 가능성, 연결성으로 꼽아가지고 아예 기능을 배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이 신가전을 내놓지 못한다며 혁신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삼성전자로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황당한 비판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초연결이라는 그런 자사 비전을 주장하는 데에서는 더 나아가가지고 소비자에게 와닿게 하는 것도 삼성의 과제라는 지적이 있어요. 일단은 무형의 가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지금과 같은 혁신이 없다는 그런 비판을 계속해서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 부회장은 초연결이라는 가치를 소비자한테 이해시키는 점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가치를 반복해서 주장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는데, 일단 고객이 체감하는 그 전반적인 그 연결성 구현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지속 홍보하겠다고 언급을 합니다. 이 사장 역시 가능한 쉽게 표현되도록 전시 기법을 이제 기존과 달리 일러스트 등으로 표현했다고 하죠. 일단 고객들한테 어떻게 초연결 비전을 더 쉽게 그 편히 알릴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뭔가 앞으로 뭐가 달라지겠죠. 이제 제품 잘 만들면 중요하지만 초연결이 중요하다. 초연결, 확장성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이재용 회장이 지난달 그 해외 장기 출장을 다녀온 데 이어서 새해를 맞아가지고 이제 중동과 뭐 유럽, 스위스 출장길에 오르면서 쉴 틈 없이 이제 글로벌 경영 행보를 가속하고 있는데, 중동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고객사 및 현지 네트워크의 교류를 통해서
차세대 통신하고 바이오 분야를 두루 살펴보고 있어요. 그 삼성의 그 핵심 신사업을 물색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15일 재계에 따르니까 이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으로 파견하는 경제 사절단으로 아랍에미리트 방문 일정에 동행을 해요. 그리고 지난 13일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해서 재판에 참석한 이후에 14일에 윤 대통령 순방 일정에 맞춰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번에 경제사절단은 대기업이 24개, 중소 중견기업 69개, 경제단체, 협회 조합 7개 등 총 100개사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주요 그룹 총수로는 이 회장하고 최태원 그 회장이죠, SK, 정의선 현대차 회장, 정기선 HD 현대 사장하고 조현준 효성 회장 등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윤 대통령이 이번 그 아랍에미리트 순방 초점을 경제 외교에 두고 있는 만큼 경제 사절단은 태양열, 태양광, 원자력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양국이 협의 중인 정부 민간 양해각수도 한 30여 개 되는 것 같아. 이번에 중동 지역은 이 회장이 지난달 회장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로 선택한 곳인데, 당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그 알다프라주에 있는 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기도 했고요. 이 바라카 원전은 삼성물산이 포함된 팀코리아 컨소시엄이 진행되는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건설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일단 무엇보다 그 아랍에미리트는 탈석유 시대에 대비해서 한 180억 달러를 투입하는 그 마스다르 시티라는 스마트 시티 건설을 추진 중인 만큼 건설과 에너지, 그 ICT 분야 사업의 확대에 나설 수 있는 잡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삼성은 5G 기술 고도화와 6G 기술 연구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세대 통신 분야 쪽에 선점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이 회장 등 경제사들단은 오는 그 18일에 그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 다보스 포럼은 지난 1971년부터 매년 그 1, 2월에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죠. 이 회장이 참석하는 것은 2007년 이후 15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다보스에서 진행하는 5차원 간담회는 이 회장을 비롯해가지고 최태원 회장, 정의선, 하여튼 국내 총수와 인텔, IBM, 퀄컴, JP모건, 소니 등 이런 글로벌 기업들 CEO들이 대거 참석을 해요. 이 같은 자리에서 각국의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를 통해서 공급망 문제랑 기후변화 등 디지털 전환 등의 교감을 나눌 것 같습니다. 이 회장은 또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해서 유럽 내 현지 법인과 그 고객사들과 만나가지고 삼성의 미래 목걸이로 꼽히는 그 반도체 바이오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 같아요. 특히 그 스위스 바젤에는 그 로슈하고 존슨앤존슨, 바이엘, 론자 등 그 글로벌 제약과 바이오 기업, 그리고 한 700여 개의 그 생명과학 그리고 바이오텍 회사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회장이 그 바이오 산업을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언급한 만큼 다보스 포럼 이후에는 스위스 제약과 바이오 업체를 둘러보고 투자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쉴 새 없이 해외 그 현장 경영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 12월은 아랍에미리트에서 돌아온 지 약 10일 만에 그 베트남 출장길에 나서가지고 또 첫 삼성 해외 연구 개발센터죠. 삼성 베트남 R&D 센터 개소식에도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 등 주요 동남아 거점도 둘러봤죠. 지금 상당히 부지런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 회장 앞으로 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 삼성전자가 퀄컴과 미디어텍 등 그런 외부 칩 제조사에 그 AP 구입을 위해서 8조 원, 이 8조 원을 넘는 돈을 이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8조 원. 이 자체 칩인 엑시노스가 또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채택되지 못하면서 외부 칩 제조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의 그 전자공 시스템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3분기 퀄컴과 미디어텍 등 칩 제조사의 AP 구매료로 지불한 돈이 8조 1423억, 전년 동기 대비 98%나 늘었네요. 배로 늘었네요. 갤럭시 Z 폴드 4랑 플립 4 등 이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환율 상승 영향으로 칩 제조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좀 크게 늘었다고 분석이 되고, 삼성이 미디어텍 AP를 중저가 스마트폰에 탑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대부분이 퀄컴 스냅드래곤 구매에 사용된 것 같아요. 업계에서도
자체 AP 엑시노스의 그 부재가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지역별로 엑시노스랑 퀄컴 스냅드래곤 등 그 플래그십 스마트폰 탑재 AP를 달리했는데, 현재는 스냅드래곤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 엑시노스 혼용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던 2018년하고 19년 3분기에는 삼성의 AP 구매 비용이 2조 원대 머물렀는데, 이 엑시노스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20년 3분기 4조 원 중반대로 늘어요. 올해 또 2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3에도 퀄컴의 신형 AP인 스냅드래곤 8 2세대 모델이 전량 채택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또 최근에 원가 상승과 환율급 등등으로 해서 대외 약재로 삼성한테는 부담이 되겠죠. 여기 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때문에 스마트폰 수요가 약간 줄어든 것도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 조사 업체에 보니까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작년보다 한 11% 감소해가지고 한 12억 4천만 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이는 당초 예상치인 13억 8천만 대를 좀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 엑시노스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인데, 이 보급형 스마트폰에는 일부 채택이 되면 그 명맥을 이어가고는 있는데 절대적인 성능 면에서는 퀄컴의 그 스냅드래곤에 밀리다 보니까 플래그십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초에 출시된 엑시노스 2200은 그 삼성의 반도체 위탁 생산의 최신 공장인 그 4나노미터 기반으로 제작돼 가지고 그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여기 뭐 수요라고 발열 문제 때문에 흥행에 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삼성은 유럽 등 일부 지역 그 외에도 외에 그 출시되는 그 갤럭시 S22 시리즈는 같은 4나노 공정의 퀄컴 스냅드래곤 8젠 1을 탑재를 한 거죠. 하여튼 이는 점유율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엑시노스의 모바일 AP 점유율이 8% 수준이니까 많이 뒤처지는 거죠. 퀄컴이 21% 정도, 애플이 16.6%에 비하면 많이 뒤처진다. 그래서 앞으로 엑시노스를 잘 만들어야 돼. 수율이 잘 나와야지. 잘 나와야지만이 앞으로 더욱더 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애를 먹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향후 또 어떻게 또 개선이 될지 한번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 소식은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좀 긴 시간이었는데 또 편하게 잘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도 좀 여러분들에게 좀 기쁨과 축복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